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KT 고영표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11일 LG 원정에서 3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고영표는 10월 내내 페이스가 극도로 떨어진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금년 키움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시즌 막판 홈에서 꽤 흔들렸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차전에서 요키시 상대로 1회 초에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KT의 타선은 이후 키움의 투수진 상대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막판 3이닝 동안 키움의 불펜 상대로 단 1안타에 그친 게 불안한 부분. 그러나 박영현이 2이닝을 퍼펙트로 버티면서 세이브를 올린 건 엄청난 소득이다. 키움 애플러를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6일 하나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준 애플러는 후반기에 선발과 구원을 오가는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여기에서 애플러를 내세운 이유는 9월 11일 홈 경기에서 KT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 KT에게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2차전에서 벤자민과 박영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5안타 13진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천적 벤자민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 결국 상대 투수의 상대 전적을 따라간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되지 못한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1안타 무실점이 반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게 다행스럽다. 코멘트 KT와 키움은 수원 경기 한정으로 꽤 팽팽한 경기를 자주 펼쳤다. 특히 키움의 타선이 유독 수원에서 빛을 발했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 애플러는 KT 원정에서 호투를 한 경험이 있고 고영표의 투구는 솔직히 물음표가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물론 KT가 2차전을 승리했고 원정보다 홈 경기 타격이 더 좋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우나 선발의 상성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키움 승 7.5 오버. 한국가스공사 전주 KCC와의 개막 경기에서 1쿼터에 큰 점수 차로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고 쫓아갔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9점 차 패배를 맛보았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치열했지만 6개를 전주에게 더 내주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다. 이번 경기 가장 큰 패인은 바로 3점이었다. 팀 전체 3점 9개를 성공한 전주와는 달리 3점 단 2개만을 성공하면서 외곽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에이스 이대성이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25득점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을 수 없었다. 유슈 은도혜가 13득점 6리바운드로 골 밑에서 제 몫을 다해줬고 샘 조세프 벨란겔이 3점슛 2개 포함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외곽에서 활약하며 이대성과 은도혜를 서포트해줬다. 심각한 외곽 득점력 부진과 앞서 언급한 세 선수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줄 득점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 설상가상 팀의 주장이자 핵심 포워드 차바이가 부상으로 이전 경기에 이어 결장이 예상되며 박지훈, 정효근, 전현우 등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원주 DB 고양캐롯과의 경기에서 전반을 무기력하게 내준 것이 컸다. 후반 뒷심을 발휘하며 따라갔지만 결국 7점 차 패배를 겪어야 했다. 리바운드도 7개를 더 내주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다. 에이스 두경민이 무릎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박찬희도 개인 사정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백코트에서 약세를 보였다. 그래도 3점을 8개를 성공시키면서 외곽에서 균형 잡힌 득점력을 보여줬다. 이선 알바노가 3점 슛 1개 포함 18득점 10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두경민의 빈자리를 대신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드완 에르난데스는 16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골 밑을 든든히 지켰고 국내산 센터 김종규가 3점 슛 2개 포함 16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외곽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코멘트 양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부상 변수가 큰 상황이다. 특히 대구가스공사는 이전 시즌 차바이가 결장한 12경기에서 승률이
33.3%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차바의 의존도가 큰 팀이다. 하지만 원주 DB의 알바노는 리그 정상급 가드가 나서지 못하는 빈자리를 확실하게 메워주고 있다. 이전 경기의 외곽에서의 활약으로 오히려 김종규와 에르난데스의 골 및 공격이 극대화하며 팀의 공격력을 더욱 살려내기도 했다. 볼 핸들러부터 득점원까지 모든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알바노의 존재는 팀 승리의 필수 요소다. 반면에 대구가스공사의 가드진은 이대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팀 전체적으로 이대성의 활약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이대성이 꽁꽁 묶인다면 또 다른 플랜 B가 없는 상황이다. 외곽 득점력에서 약세를 보이는 점도 이번 경기를 가져오지 못할 요소 중 하나다. 더불어 김종규와 에르난데스가 버티는 골 밑은 은도해에게 의존하는 대구가스공사의 골 밑을 상대로도 충분히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원주 DB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이번 일정 원주 DB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원주 DB 승 166.5 언더. 카디스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무승부가 3번 있기는 하지만 강등권에서 빨리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점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다만 이후 일정에 베티스, 아틀레티코, 레알 마드리드가 섞여 있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전 시즌 측면에 치우친 전개와 극도의 수비적 전술이 원인이 되면서 감독을 경질했으나 올 시즌에도 크게 기조가 바뀐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 시즌 카디스의 공격력은 리그 최악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넣고는 있지만 아직도 리그에서 5골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팀이 카디스다. 문제는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시즌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후반 실점률이 너무 높은 상황. 1대1 능력이 받쳐주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박이 성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한 3경기에서 9골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티스 최근 4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올 시즌도 강팀의 면모를 확실하게 발휘하는 중.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 원정에서는 다소 부침이 있는 편이지만 카디스를 상대로는 전력상으로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올 시즌도 페키르, 후안미, 이글레시아스가 주축이 된 삼각 편대의 활약은 눈부시다.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진과 중원에서도 마름모 대응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방으로 공순환이 잘 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이전 시즌부터 주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글레시아스의 수비 유인과 후안미의 공간 침투는 여전히 유효한 루트. 다만 원정에서는 4경기 3득점으로 다소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후안미와 페키르가 모두 결장한다는 점은 변수다. 이전 시즌 베티스의 약점은 수비적인 공백이었는데 살인적인 일정과 주전 비주전의 격차가 너무 커 조직력 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올 시즌에는 후방에서 강한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대회와 리그에서 선수단 이원화를 추구하면서 선수들의 체력도 안배하는 모습. 덕분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최소 실점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멘트 올 시즌 카디스는 이전 시즌의 극도로 수비적인 기조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강한 압박으로 인해 후반 수비 약점이 두드러지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베티스가 페키르와 후안미가 동시에 결장하면서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고 올 시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약세임을 고려해야 하지만 카디스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에서의 퍼포먼스와 베티스의 올 시즌 공수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베티스가 그래도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추천 배팅 베티스 승 2.5 언더. 바야돌리드 나름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올 시즌에는 강등권 언저리에서 힘든 시즌을 보낼 것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득점은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라인을 최대한 내린 뒤 수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다만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위치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원정에서는 아직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홈에서는 베티스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수비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 의외로 압박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도 홈에서의 수비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실점의 대부분이 클러치 상황에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올 시즌 후반 실점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80분 이후에 6골을 실점하는 등 결정적인 순간의 실점으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잦았다. 팀의 공격력이 뛰어나 막판 실점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스코어 차이를 벌리면 좋겠지만 극단적인 측면 플레이에 일관하면서 최전방 레온에게 향하는 패스가 적은 편이다. 셀타비고 올 시즌에도 중위권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1승 4패로 좋지는 않은 편. 올 시즌도 상위권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극복하지는 못한 모습.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 팀을 상대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셀타비고의 컨셉은 강력한 압박. 아스파스를 비롯한 전방 선수들도 상대 센터백이나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상대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1대1 대응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이 전략이 잘 먹히고 있고 올 시즌 거둔 3승 중 2승은 14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특히 후반 득점이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후반 막바지에 약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는 꽤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파시 엔시아가 퇴장을 당하면서 아스파스에게 공격이 대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아스파스가 최근 9경기 6골로 훌륭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는 등 아스파스가 침묵하는 날에는 공격적인 장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4경기 2득점으로 득점력이 아주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멘트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라인을 낮추고 철저하게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측면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득점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편. 셀타비고도 아스파스에게 집중된 공격 루트로 인해 다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다만 바야돌리드에 비해 셀타비고가 후반 뒷심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셀타비고가 승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추천 배팅 셀타비고 승 2.5 언더. 소시에다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훌륭한 시즌을 보내는 중. 아틀레티코, 베티스와 함께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4위 싸움을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시즌 소시에다드의 핵심은 중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바, 브라이스, 메리노의 역할 분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 공격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실바가 공격 전개를 할 경우에는 양측 풀백이 올라가면서 공격에서의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는 모습. 이전 시즌에 비해 공격의 방점을 찍는 능력도 상승하면서 득점력에 있어서는 이전 시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인데 최근 5경기 중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만 4경기다. 마요르카의 소극적인 운영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주도권은 소시에다드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마요르카가 상당히 후방에서의 압박에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실바가 공격 전개를 할 때 메리노, 브라이스가 얼마나 압박을 분산시키면서 실바가 가질 수 있는 가짓수를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 다행히 수적으로 동률인 상황에서의 패스 무브 면에서는 소시에다드 중원의 호흡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 마요르카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 다만 올 시즌 나름 꾸준하게 승점을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즌과 같이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에도 500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경기를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득점력보다는 수비력에서 더욱 강점을 보이는 편. 최근 6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는 없고 무리키의 신장과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는 빈도가 많은 편이다. 무리키가 징계에서 돌아온다는 점은 호재지만 그렇다고 마요르카의 공격력이 극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요르카는 후방 압박에 상당히 적극적인 편.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상대 빌드업의 핵인 부스케츠를 압박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강하게 압박하면서 최대한 자기 진영으로의 진입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최근 4경기에서 3실점에 그치는 등
확실히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장점을 보여주는 편이고 바바가 중원에서 청소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일단 마요르카가 소시에다드의 중원 전력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경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소시에다드가 이전 시즌보다 중앙 전개와 톱에서의 결정력이 상당히 많이 보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마요르카 역시 빌드업의 중추를 최대한 괴롭히는 방식으로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어느 정도 무력화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를 고려하면 소시에다드가 득점력에서 큰 두각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소시에다드 승 2.5 언더. 본머스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승격팀의 돌풍을 제대로 보여주는 중. 감독 교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전 시즌 두부에서도 보여주었던 강한 압박 위주의 플랜으로 매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압박 시퀀스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 고전했지만 현재는 완벽한 시스템 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 참고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압박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은 본머스다. 다만 전방부터 압박을 시도하느라 라인이 다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역습 성향의 팀들이 공략하면서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경기 6실점의 수치가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팅엄과 풀럼에게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노팅엄과 풀럼은 이전 시즌 두부에서 본머스의 경기 전략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우스햄튼 상황이 좋지 못하다. 웨스트햄에게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면서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 언론에서는 이미 하세니틀 감독의 경질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스햄튼의 현재 최대 약점은 실점 제어 능력인데 하세니틀 감독 특유의 압박 전술이 후반에는 선수들의 전반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경기에서도 라이스의 동점골은 후반에 터진 것이었고 올 시즌 후반에 실점을 기록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은 한 경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격 시의 빌드업도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이번 시즌 첼시로 복귀한 브로야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는 상황. 아담스, 암스트롱을 주축으로 하면서 투톱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맨시티전에서는 단신에 투톱을 두었음에도 확률 낮은 롱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멘트 본머스가 두부 리그에서도 쏠쏠하게 써먹었던 압박 위주의 전술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압박이 가해졌을 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비적인 약세와 공격 시의 답답한 전개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본머스 역시 압박 상황에서는 빠져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우스햄튼도 압박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브렌트포트 브라이튼을 잡아내면서 일단 3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난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다. 점유율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방에 토니를 향한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일관했는데 토니가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준 것이 주요했던 경기였다. 다만 올 시즌 전력상의 한계가 뚜렷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수비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압박 대처 능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 시즌 브렌트포드가 압박을 당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리그에서 5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수비진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첼시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는 편인데 전방 압박 횟수가 상당히 높은 뉴캐슬을 상대로 이미 수비진이 허둥대면서 5골을 허용한 바 있다. 첼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 상대 수비의 실책을 놓치지 않는 결정력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맹공을 취하는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잘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산시로 원정의 여파가 있었는지 아스톤 빌라의 전방 압박에 꽤 고전하면서 여러 차례 유효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은 있었다. 케파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실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상황.
다만 후반에 쿠쿠렐라를 쿨리발리로 바꿔준 시점부터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전망. 쿨리발리, 실바, 아스필리쿠에타로 300을 구성한다면 이전 경기 전반에서 보여준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마운트의 폼이 상당히 좋은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다만 하베르츠의 폼은 아직도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진의 실책과 세트피스가 아니었더라면 다득점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스털링도 밀란전에서 워스트급 활약을 보이는 등 공격전의 활약상이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코멘트 첼시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좋겠다. 이전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다소 수비진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교체로 수비진 안정화에 성공한 모습. 첼시의 전방 압박이 올 시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고 브렌트포드가 압박에 시달리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다만 첼시 역시 최근 이선의 전반적인 활약은 기대 이하인 상황. 첼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오버 가능성은 다소 낮게 보는 편이 낫다.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언더. 리버풀 맨시티를 1-0으로 잡아내면서 리그 반등의 계기는 마련한 상황. 이전 경기마저 무너졌다면 팬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졌을 수 있지만 결국 경기를 잡아내면서 안필드는 아직까지도 원정팀의 무덤이라는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변화는 433이 아니라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점. 최근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했기 때문에 양 풀백의 오버래핑을 자제시키고 중원에서도 철저하게 홀딩 역할을 주문하는 모습. 홀란드를 지워버린 반다이크의 활약도 절대적이었는데 아놀드 대신 밀러가 라이트 백으로 출전하면서 팀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클롭 감독이 맞춤 전술을 잘 가져온 셈이 되었다. 다만 공격진의 컨디션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 특히 누네스의 활약이 너무 좋지 못했는데 경기를 완벽하게 자신들의 페이스로 가져올 수 있었던 세 차례의 결정적인 찬스를 모두 놓쳐버리면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디아즈가 아직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누네스가 공격에서 해주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멘탈적인 부분을 빠르게 잡아주지 못한다면 살라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 모이스 감독이 단조로운 롱볼 전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선회한 이후 상승세를 확실히 타고 있다. 이 전술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역시 파케타가 엔트리에 합류했기 때문. 파케타 합류 전에는 중앙에서 공을 풀어줄 선수가 부족해 전방으로 향한 크로스와 롱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지만 파케타의 합류로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도 차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카마카와 보언도 양질의 패스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라인을 올려 운영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점유율 기반의 축구보다는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롱볼과 크로스 위주의 축구가 잘 먹힐 수 있는 환경이다. 마침 스카마카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는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 리버풀의 기동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일단 리버풀이 최근 팀의 노쇠화와 기동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유의 빠른 역습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최근 디아스의 부상과 누네스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적으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웨스트햄도 공간을 최대한 내주지 않는 수비적인 전술로 일관할 가능성도 높다. 리버풀이 홈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이기는 하나 리버풀이 크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2.5 언더. 뉴캐슬 맨유와 0-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중. 2%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올드 트래포트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길었던 조엘링톤이 바로 선발 엔트리에 복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듯. 조엘링톤의 복귀로 인해 중앙에서의 힘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뉴캐슬이 전방부터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팀임을 감안하면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전역을 누비는 조엘링톤의 복귀는 천군만마나 다를 바 없다. 다만 수비적인 이슈는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다. 전 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후반에는 선수들이 지친 기색을 꾀보이는 편. 올 시즌 허용한 9골 중 7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이전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맨유 역시 유로파 리그 일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선수들의 체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임은 감안해야 한다. 에버튼 맨유와 토트넘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좋은 흐름이 한풀 꺾였다. 토트넘전에서는 철저하게 라인을 낮추고 맞춤 전술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가 3에서 5-2로 전술을 바꾸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 실점이 늘어나면서 리그 최소 실점 자리를 뉴캐슬에게 넘겨준 상황. 라인을 내리면서 철저한 역습 중심의 전술을 짜고 있음에도 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깊다. 물론 고드프리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플랜 A로 고려했던 300 대신 4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실점 제어 능력을 좋게 보기는 어려울 듯. 최근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에서도 큰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원정에서는 40%까지 평균 점유율이 내려가면서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잃고 내려앉는다면 맥닐과 무페이의 카운터에 공격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참고로 올 시즌 에버튼보다 리그 득점이 적은 팀은 3팀에 불과하다. 코멘트 뉴캐슬의 승리를 점치겠다. 최근 에버튼은 수비진 줄부상으로 인해 플랜 A였던 300을 미처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인을 최대한 내리면서 대응하고는 있지만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너무 잦은 데다 낮은 곳에서 공격이 시작되게 되면서 득점력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 어드밴티지를 잡은 뉴캐슬이 에버튼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천 배팅 뉴캐슬 승 2.5 오버. 엘체 올 시즌 아직도 리그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리그 꼴찌로 내려앉고 말았다.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기는 하나 최근 득점은 3경기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문제는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체의 기본적인 수비 방식은 압박을 강하게 펼치는 것. 올 시즌 자신들의 디펜시브 서드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팀이 엘체다. 다만 압박의 성공률이 그다지 높은 상황은 아니고 특히 좌우 풀백인 클레르크 리올라의 1대1 수비 능력이 너무 좋지 못한 수준. 1대1 대응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 6위 이상의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했고 3골 이상 허용한 경기도 3경기나 된다. 후술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엘체가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버티기에 일관하다가 선굵은 한 방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리그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한 경기밖에 기록하지는 못했고 중앙 수비의 제공권도 아주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공격수들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득점 가능성 자체를 높게 보기는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 엘 클라시코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위를 탈환했다. 최근 리그에서 다소 부침이 있었던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비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의 한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의 기동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점유율보다는 빠른 역습 위주의 공격 플랜을 짠 것이 주요했다. 벤제마의 선제골도 상대 뒷공간을 노린 비니시우스를 향한 킬패스에서 시작된 골이었다. 수비에서는 레반도프스키를 제외하면 뚜렷한 득점력이 없는 바르셀로나의 약점을 이용해 밀리탕을 이용한 전담마크 전략이 먹혔다. 다만 이전 경기의 상대인 바르셀로나와 엘체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 문제. 최근 헤타페와 샤흐타르 등 점유율을 포기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엘체가 90분 내내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정감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헤타페와 샤흐타르를 상대로 멀티 득점에 실패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코멘트 엘체가 측면 수비가 약하고 1대1 대응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축에 들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강점인 측면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엘체가 공격수들에게도 수비 가담을 많이 요구하는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엘체의 공격력도 그다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포기하고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 공격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언오버는 언더 쪽을 추천하고 싶다.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3.5 언더. 맨유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다. 최근 4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고 유로파 리그를 치른 뒤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패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뉴캐슬을 상대로 올드 트래포트에서는 매우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전 경기에서도 홈 어드밴티지를 잡고 6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는데 득점 기대값이 1점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답답했던 모습. 15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절반이 넘는 8개가 박스 바깥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메뉴는 철저하게 카운터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려앉는 상대를 부숴줄 크랙형의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테나흐 감독의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카운터 형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토트넘이 라인을 낮추고 수비를 1차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메뉴가 전방에서 쉽게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카세무리, 프레드로 이뤄진 중원의 체력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선수가 최근 펼쳐진 오모니아전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모두 출전을 했고 이전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다. 오모니아전에서 후반에 교체를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3일간 이 경기를 뛴 상황이라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 맥토미니가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올 수 있지만 맥토미니, 프레드 조합이 성공적으로 돌아간 경우는 적었다. 토트넘 에버튼을 잡아내면서 좋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스날전 1대3 패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력에 문제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어떻게든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중. 이전 경기에서도 343 전형을 펼쳤으나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동선이 상당히 겹치면서 공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351을 시도했던 후반의 경기력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343을 썼지만 손흥민은 멀티골을 득점했는데 해당 경기에서는 페리시치가 출전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페리시치가 윙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손흥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모양새.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351을 경기 시작부터 가동할 가능성이 꽤 커진 상황. 다만 이전 경기에서도 21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문으로 향했던 것은 4개에 그치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경기력이 잘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코멘트 메뉴가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카운터 형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확률이 높은데 수비에 집중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간 확보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 중. 토트넘이 300을 기반으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메뉴도 전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히샬리송의 이탈로 인해 토트넘이 352 시스템을 쓰게 된다면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